안녕하세요, 데키입니다. 오늘은 9월 5일 일요일이고, 이제 일요일 다음 주, 물론 월요일 날 이제 미국은 휴장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를 그래도 앞서기 전에, 다음 주에 들어가기 전에 미국에서 어떤 이슈가 있을지, 나는 미국의 주요 데이터, 주요 뉴스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 오늘 얘기할 내용을 이제 좀 라운드업을 말씀드리면, 뉴스 라운드업이랑, 그리고 이제 룰 오브 40라고 좀 세스 컴퍼니들을 계산할 때 어떻게 좀 계산하는지 저는 팔런티어 관련해서 아티클을 읽고 있다가 좀 재밌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같이 좀 얘기 공유 드리고, 그리고 이제 주요 뉴스, 요번에 나온 레이버 마켓에 나온 레이버 그 실업률 나온 그 먼틀리 데이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간단히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수수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지금 최근에 지금 증권사 수수료에 대해서 좀 조절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벤트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벤트를 받으시겠지만, 해외 수수료 이벤트를 안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벤트 할 때 수수료가 뭐가 그렇게 차이 나냐. 그런데 차이가 꽤 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수수료를 좀 줄였는지 그 얘기도 좀 하고, 마지막으로 또 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책을 좀 많이 읽었는데, 책을 한 권을 다 읽었는데, 요번에 4권 샀잖아요. 그 책을 저는 이제 읽어가지고 그 멤버분들한테 나눠주려고 해요. 제가 하나 읽고 그 다음에 좀 나눔을 하고, 당근이 아니라 추첨을 통해서 무료로 하든지 어떻게 할지는 방식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어제 책을 한 권을 읽었어요. 근데 거기 읽었을 때 재밌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좀 이거는 어, 제가 읽은 그 책은 뭐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단가, 그 일본 여성분이 쓴 책인데 한국어로 이제 번역을 해서 어, 책을 한 세 권 정도 산 다음에 그게 또 추가적으로 카운터에서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거를 골라가지고 이제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는데, 재밌는 소설이에요. 좀 소설이랑 비슷하게 자기 얘기들을 하는 좀 스토리 같은 건데, 좋은 멘트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공유드리면서 요번 오늘 주말 영상을 또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네, 일단 시작하면 뭐 쿠팡이랑 관련된 뉴스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뉴스로 시작하면 일단 월요일 날 레이버데이로 쉽니다. 미국은 어제 영상을 금요일 날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뭐 부득이하게 시간이 안 돼가지고 오늘 만들고 있는 건데, 그래도 주말에 하는 게 좋잖아요. 네. 그래서 레이버데이는 이제 안 열고 이제 쉽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미국의 큰 좀 휴일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의 추석이라고 좀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물론 얘네들이 또 추석 비슷한 것도 있지만 미국이, 네, 그래도 레이버데이 쉬니까 월요일 날에 쉬시는 거 알고, 그리고 월요일 날에 휴장이 있을 경우에 미국, 뭐 한국도 그럴 수도 있지만 미국도 대부분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좀 긴 주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긴 주말이 있는 경우에는 주로 그 주식시장이 막 날아가지가 않아요. 어떤 뉴스가 있어도 막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뭐 크게 내려가지도 않 내려갈 때는 좀 내려갈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크게 올라가지 않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레이버데이 롱 홀러데이가 있으니까 3일의 휴식일이 있으니까 뭐 그래서 좀 잔잔했다라고 평가하시면 돼요. 금요일 날. 네. 그래서 화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날에는 뭐 큰 얘기는 없네요. 네. 화요일에 큰 얘기는 없는데, 한국 사람들이 관련이 있을, 이제 옵션 트레이딩이 스파이크한 거 보면 월코스 이런 것도 있는데, 쇼트 인트레스트 있는데 그런 거는 뭐 크게 관이 없고 제 관심은 없고, 쿠팡이 락커 피리어드가 끝나요. 네, 쿠팡이 화요일 날 락커 피리어드가 끝나고, 여기 인사이더 홀딩이 어떤 블락을 인사이더 홀딩들이 그러니까 인사이더 트레이딩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부 가지고 있는 사람의 락업이 풀리니까 물량이 풀려가지고 좀 셀 모멘텀이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락업 피리어드가 나오면, 그 한국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한국도 락업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어떤 기간 내 팔지 못하게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 게 이제 풀리는 거죠. 그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팔 수 있는 거죠. 주로 상장하기 전에 이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팔 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풀려 가지고 그러면 세어 모멘텀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주로 락커 피리어드라는 얘기가 들리면 좀 그전에는 주가가 약할 수 있다. 그 주의로 이렇게 인해 가지고 주가가 좀, 그 주식은 좋던 안 좋던
좀 약한 게 이제 일반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쿠팡은 저도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많이 쓰는데 미국 주식에 쿠팡이 있다는 게 제가 이제 쓰는 좀 한국 베이스 컴퍼니라고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조금 진출을 한다 그러지만 여기저기 진출은 하고 잘 된다고 하지만 어, 아직은 한국 베이스 컴퍼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한국의 파워로 올라오고 내려오고 하는 그런 컴퍼니인 것 같기 때문에 살짝은 뭐 마켓이 크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쿠팡은 투자 안 하고 있지만 네, 뭐 재밌게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니까 네, 한국 코리아 파워 렛츠고 하면서 근데 CEO가 한국 사람이 아니죠, 미국 사람이죠. 대신 한국에서 인플로이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 서비싱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좀 코리안 컴퍼니로 보이니까 어 게임스탑 어닝스 콜이 좀 이제 메인으로 몇 개 있는 게 있어요. 좀 큼직한 게 관심 있는 회사들이. 그래서 여기서 뭐 게임스탑도 어닝스 콜을 해요. 네. 네. 게임스탑은 수요일 날 이제 어닝스 이제 주요 실적에 대해서 어닝스 콜을 하니까 이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레딧 커뮤니티가 가장 좀 backing 하고 있고 옛날부터 요즘은 좀 약해졌지만 옛날부터 backing 하고 있는 게 AMC랑 게임스탑이잖아요. mainly. 그래서 어디 갔지? 고양이가? 고양이가 제가 아침에 오자마자 이걸 하니까 심심한가 봐요. 또 배에 올라가는 타임을 만들어줘야 돼서 잠시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게임스탑은 이렇게 수요일 날 될 거고, 실적이 있을 거고, 그리고 목요일 날에는 이 엔비디아가 있지. 엔비디아가 또 어떤 세미컨덕터 컨퍼런스를 한다고 하네요. 목요일 날 1시 15분 이스턴 타임으로 해가지고, 뉴 스트리트 Big Ideas in Semiconductor Conference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얘기를 한다니까 거기에서 엔비디아 칩이 요즘에 인텔 칩이 생각보다 잘 되고 있고 인텔이 지금 엔비디아의 반 가격도 안 되는데 시총이 지금 충분히 인텔이 메리트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저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안에서 봐야 되고 저는 반도체 쪽에는 그렇게 관심이 안 가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저는 관심이 가는 종목에만 이제 좀 관심이 가는 분야로 투자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보 투자자고 노비스 투자자니까 처음부터 관심이 안 가는 거는 아예 그렇게 좀 많이 보지를 않아요. 그래도 멘토님이 주위에서 계속 이제 저의 스피어를 늘려주려고 많은 이제 회사들을 말씀해 주시면 그때 보기는 하는데 아직은 그래도 초보자니까 관심이 가는 거에만 좀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엔비디아랑 반도체는 아직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가지고 기울지 못하겠는데 당연히 이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그리고 동향은 기울이고 있어요. 어떻게 이제 서플라이 쇼티지가 있나, 어떻게 쇼티지가 풀릴 건가. 올해 4월, 올해 4분기에 풀린다고 했는데 거의 노멀라이즈 된다고 했는데 that's not going to happen 이렇게 얘기되고 다음 내년 2022년 2분기 정도면 이제 그 노멀라이제이션 한 반분기가 이제 반분기가 아니라 한 2분기 정도가 이제 6개월 정도가 이제 그 서플라이가 풀리는 게 좀 딜레이가 됐다 뭐 이런 생각에 동향은 팔로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간단하게 그거는 필요하니까 이게 전체 지금 EV 마켓이랑 모든 관심이 가는 테크라는 게 물론 사스 쪽은 크게 히팅은 안 하지만 그래도 이제 EV 마켓 이게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그 하드웨어 컴퍼니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하드웨어는 뭐 전기 자동차 아니면 전기 인프라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전기 충전소 그리고 뭐 전기 자전거 전 전기 자전거 타고 다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배터리가 필요하고 근데 배터리보다 그걸 작동시키는 칩들이 많이 필요하고 뭐 게임할 때 그래픽들이 더 좋아져야 되고 그리고 이거 우리가 비디오로 소통하는 데가 모든 일상의 모든 부분에 이제 칩이 들어가고 중국에서도 지금 칩 마킹 SMIC인가 계속 투자를 하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동향은 계속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보시는 게 상당히 따라보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움직이고 있다. 엔비디아랑 인텔은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도 아티클이 있으면 관심은 가지면서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관심을 갖고 이제 투자까지 가는 거는 이제 아직 마음이 움직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게 있다는 거를 계속 공유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목요일 날에 장이 끝나고 어펌 홀딩스가 있는데 어펌 홀딩스는 이제 얼닝스 리포트를 나눈대요. 그래서 어펌이 최근에 이제 아마존에서 서비스를 도입을 하겠다. BNPL이라고 Buy Now Pay Later 할부 시스템. 한국에서는 할부가 왜 이 할부가 핫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국은 할부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은 테크 붐을 타가지고 IMF 뭐 좀 구조정하면서 테크로 좀 몰빵을 해가지고 테크에 지금 좀 되게 좋아요. 한국은 나라도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사이즈가 크지 않아가지고 패스트 인터넷 이런 게 다 깔려고 통신망도 좀 잘 깔려 있는 거에 대비해서 미국은 아직 좀 되게 후진국이에요. 이런 쪽에서 잘 깔려 있는 데는 잘 깔려 있지만 땅이 너무 크고 워낙하다 보니까 좀 대부분 좀 안 돼 있고 이런 뭐 할부 같은 것도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신용카드도 할부 시스템이 아직 안 돼 있고 한국에서 할부를 많이 해주잖아요. 이렇게 계속 해주고 거의 무이자 할부 이런 게 옛날부터 있었는데 BNPA라는 시스템이 어펌에서 좀 요즘에 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Buy Now Pay Later 할부 시스템이 잘 되고 있고 어펌이 지금 아마존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에 5만 원 이상이 되면 거기에서 할부 서비스를 쓸 수 있는데 아직은 전체적으로 그 미국 전역에도 롤아웃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이게 롤아웃 되려면 좀 걸리겠죠. 근데 일단 아마존이라는 그 큰 온라인 스페이스에 어펌이 그 추가 결제 서비스 어떻게 보면 뭐 애플이 이걸 좀 아마존이 좀 정부에서 얘기되고 있는 그 팬덤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 아마존은 자기 그 아마존 앱스토어에서 계속 아마존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계속 자기는 지금 자기 그 앱 결제만 애플 결제만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30% 수수료 받는다 매출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되고 있다가 최근에 두 번째 뭐 추가적인 결제 서비스를 내놓으라 이런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아마존은 한 발 빠르게 추가적인 결제 서비스를 어떻게 보면 넣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생각하기에 좀 재밌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펌을 원래 예전부터 상장하기 전부터 저희 채널에서 상당히 좋아했고 저희가 되게 좋아했잖아요. 우리가 좋아했는데 이게 상장할 때 너무 올라가지고 빵 올라가지고 이 가격에는 절대 못 산다라고 그때 발을 뺐는데 최근에 계속 떨어지다가 이렇게 호재가 있어가지고 역시 어펌은 좋은 회사다. 그때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그때 좀 못했던 게 어펌이 그 펠로톤이랑 많이 연관이 돼 있었어요. 어펌의 매출의 한 7, 80%가 펠로톤이었고 펠로톤이 이슈가 많이 생기면서 그리고 이제 돈을 좀 돌려주면서 그 이슈가 많이 생겨가지고 펌이 그렇게 매력적인 소스로 안 보였는데 이런 아마존이랑 큰 클라이언트를 데려오는 걸 보면 역시 망할 기업은 아니고 얘네들은 사업을 확실히 잘하는 CEO들 데리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가 될 수 있어가지고 경영진의 한 단계 믿음이 업이 되고 얘네 어닝스 리포트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 목요일에 무슨 얘기를 할지가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그래서 아무리 좋아하는 회사는 그때 당시 투자를 못한다 그래도 지금 이 한 번으로 지금 제 눈도장을 찍은 거잖아요. 이 회사는 경영진이 진짜 좋고 비즈니스를 계속 익스텐드 할 수 있구나. 얘들은 잘 되고 있는 회사구나. 그리고 애플도 어펌 서비스를 유럽에서 좀 쓴다는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더 follow-up 해봐야 되지만 이런 좋은 얘기들이 있으니까 얘네들 경영진은 좀 상당히 좋다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좀 계속 follow through 해보는 회사 중에서 좋은 거죠. 그래서 쇼트리스트에 늘 들어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잉이 뭐 딜리버리가 있었고 딜리버리 포트를 할 거고 캐리어 애퀴지션 이 정도가 되겠네요. 주요 뉴스가 이 정도 되고 제가 뭘 얘기한다 그랬죠? 팔란티어를 좀 얘기한다 그랬죠. 근데 팔란티어보다 룰 오브 40라는 거를 얘기할 텐데 이게 팔란티어 아티클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룰 오브 40가 뭐냐 그러니까 룰 오브 40의 reasonable definition 해가지고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내놓은 게 저도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룰 오브 40는. 그래서 The rule of 40 is a common metric used by private equity investors and strategic buyers to measure the performance of SaaS companies, measuring the trade-off between profitability and growth. The rule of 40 asserts that a successful SaaS company's growth rate and profit margin should add up to 40% or more. 이렇게 써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냥
사람들이 SaaS 컴퍼니를 계산하는데 퍼포먼스를 계산하는데 사용이 되고 있다. 룰 오브 40은. 그러니까 profitable profitable profitability 아침이어서 혀가 꼬이네요. 이제 영어를 아침도 그렇지만 영어 하는데 혀가 많이 꼬여요. 하도 안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그 수익성이랑 그리고 성장성을 비교해 가지고 얼마나 이 SaaS 컴퍼니가 효과적인지, 그리고 이 기준이 한 40% 이상이 나와야 된다고 해요. 평균이 이걸 계산을 하면. 근데 이게 계산하는 방법이 너무 많아가지고 재밌었어요. 룰 오브 40를 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revenue growth, 그러니까 매출 성장을 넣고 이거에다가 더하는 게 있는데, 그 더하는 게 EBITDA 마진이 될 수도 있고 net income 마진이 될 수도 있고 FCF, Free Cash Flow 마진이 될 수도 있고, Adjusted Net Income 마진이 될 수도 있고, Adjusted Cash Flow 마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거를 대비해서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EBITDA를 하면 거의 진짜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페넌티어 같은 경우에는 EBITDA 마진을 해가지고 하면 거의 한 마이너스 한 40 정도가 나와요. EBITDA가 너무 낮아가지고. 그래서 사람마다 여기 써 있을 건데. 오퍼레이팅 마진. 에비타가 아니라 오퍼레이팅 마진을 사용하면 오퍼레이팅 마진이 마이너스 95%예요. 펠란티어는 에비타가 아니라. 근데 에비타는 좀 고려를 많이 해봐야 돼요. 에비타는 좀 하여간 오퍼레이팅 마진이 마이너스 95%이기 때문에 성장 그로스 레이트가 49%, 성장이 49%여도 룰 오브 40으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46이죠. 평균이 40이라고 치면 이거는 엄청나게 최악의 그 스코어라고 할 수가 있고, 에비타 마진으로 쳐도 지금 에비타 마진이 지금 마이너스 95%예요. 그래서 에비타로 하던가 오퍼레이팅 마진으로 하면 너무 안 좋게 나오죠. 근데 이게 얘네들이 좀 팔란티어가 지금 좀 막 스톡도 그 뭐라고 할까, 스톡 컴pen세이션을 많이 주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좀 네트가 많아요. 좀 R&D라고 투자할까, 사람들한테 투자 많이 하고 사람들 많이 사고 막 이러니까 오퍼레이팅 마진이 좀 많아요. 이게 성장이라고 보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는 좀 탐탁하지 않을 수가 있죠. 투자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문제도 많이 있고. 그런데 또 다르게 계산하면, 뭐 Adjusted Cash Flow Margin 그리고 Adjusted Net Income Margin이랑 계산하면 또 스코어가 엄청 높아요. 룰 오브 40에서 77이랑 뭐 82가 나온대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두고 보는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 에비타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에비타랑 오퍼레이팅 마진을 쓰는 것 같은데, 그냥 저는 굳이 이런 데이터 오퍼레이팅 마진에 너무 오퍼레이팅 마진 그리고 얼마나 데트가 있는 거에 포커스하는 것보다 지금은 그로스에 좀 더 포커스하는 거, 레버뉴 그로스, 매출의 성장성에 포커스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팔란티어는 계속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뭐 부정적인 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계산을 할 때 수많은 방법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룰 오브 40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보다 어떤 한 계산법이 상당히 많은 방식으로 될 수가 있고, 이 파이낸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좀 내가 모르는 포인트, 아니면 그 회사 측에서 대놓고 이제 좀 안 보이게 매니플레이트 하고 싶으면 좀 트위스트 하고 싶고, 내가 고객들한테 이 정보를 안 보여주고 싶은 거로 이제 좀 트위스트를 해놓으면 못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를 집중하기보다는, 너무 파이낸셜 데이터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가이던스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뭐 감이랑 이런 것만 믿고 투자하시라는 건 아니고, 당연히 파이낸셜 데이터는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도 이런 게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뭐 기법들이랑 방법들이 있으니까 너무 좀
그리고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아 나는 수학 산수 뭐 이렇게 데이터 또 숫자들 안 좋아해라고 기피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도 뭐 예전에는 수학을 잘했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숫자 보는 거를 즐기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대충 감이 올 정도로 보다 보면 그 감이랑 내가 읽는 게 더 많아질 거니까 지금 초반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눈으로 그냥 보고 싶은 만큼만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너무 안 보시지 말고 뭐 기본적으로는 봐야 될 건 있죠. 뭐 시총, 매출, 뭐 매출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리고 또 뭐 수익성, 거기에서 뭐 오퍼레이팅 마진 같은 거, 오퍼레이팅 코스트 뭐 이런 거 보고 얼마나 이제 얘네들이 운영하는데 늘었나, 뭐 이걸 분기로 봐도 되고 반분기로 보도 되고. 근데 내가 만약에 자주 보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래도 분기마다는 나오니까 분기는 좀 보던가, 아니면 내가 뭐 나는 그냥 넣고 투자하는 스타일이다 그러면 뭐 연간 애뉴얼 리포트 같은 거 봐가지고 거기에서 한 번씩 이렇게 크게 보는 것도 좋고 하니까 부담을 안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파이낸셜 데이터를 볼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게, 그래서 사람마다 아 뭘 하지, 어떤 걸 사지 하고 뭐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뭐 이런 거를 고민할 때 이게 도와줄 때 난 뭐 사야 되지 그러면 그 사람 특성에 맞게 해야 되니까 뭐 설명해 줘야 되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종목을 갖고 있는 게 마음이 편하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그 사람마다 다 우리가 손가락에 지문이 틀린 것처럼 그 사람의 생각이 너무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너는 이거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마. 넌 이거를 좀 그냥 편하니까 좀 봐. 이게 다 다를 수 있어요. 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거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관심이 있으면 너무 숫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부담 갖지 말고 한두 개씩은 이제 보시면 나중에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보시라. 근데 너무 이거에 대해서 파이낸셜 데이터에 너무 포커스드 돼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너무 집중은 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만하고 이거는 그만하고 이제 하이어링에 대해서 실업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확실히 델타 베리언트로 인해 가지고 실업률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목이 마르네요 요즘에 계속. 네, 그래서 미국이 저번 달에, 그러니까 요번 데이터죠. 요번 데이터가 이제 저번 달 데이터가 나온 거니까 한 23만 5천 개 조브를 추가했는데, 금요일 날 원래 예상은 뭐 물론 이 원래 예상이 처음 예상이었지만 72만이었어요. 72만을 예상했는데 그거에 거의 한 반 4분의 1, 4분의 1안 되지, 한 3분의 1도 안 되게 그 정도로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줄었다. 근데 물론 이게 줄었다기보다는 어니플로이먼트가 생각보다 줄질 않았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생각보다 줄진 않았는데 줄기는 줄었어요. 줄기는 줄었고 어, 지금 어니플로이먼트 레이트가 팬데믹 로우 5.2%로 줄었는데 저번 달에는 5.4%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한 0.4%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확실히 이 델타 베리언트를 저번에 고려를 안 한 데이터였잖아요. 저번 달에는. 그러니까 8월 달에 나온 실업률 데이터가 7월 달 데이터인데 그게 이제 델타 베리언트가 이제 시작한 거를 고려 안 한 데이터여가지고 이번에는 데이터 베리언트가 고려돼가지고 이렇게 언엠플로이먼트 레이트가 좀 바뀌고 훨씬 더 예상보다 좀 사람들이 덜 취업을 하고, 원래 이제 슬슬 사람들이 이제 학교도 열 거고, 이제 학교도 이제 제가 원래 학교 열면서 이제 슬슬 산업이 경제가 실질적으로 좀 가동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동이 생각보다 좀 천천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델타 베리언트니까 0.2% 정도로 이제 크게 안 올랐으면 요번에 FOMC가 이게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거거든요. 실업률은 한 달에 한 번 나오고 미국은. 그리고 이제 주간에 나오는 뭐였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거는 목요일마다 매일 나오니까 그거는 실업한 사람 얼마나 새로운 사람들이
그 한국에서 말하면 실업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정확히 그건 아니지만 실업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이런 거들을 평가하는 게 있으니까 그 FOMC에서 아마 요번에 실업률을 보고 그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좀 없지 않을까, 이런 거로 테크 중소기업들이 계속 호전적인 방향으로 계속 좀 업사이드를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할 거고, 뭐 물론 더 세부적으로 요즘에 뭐 서비스 비즈니스랑 이런 게 잘 안 돼가지고 뭐 레저 호스피탈리티 이런 게 플래시여가지고 뭐 몰랐다 뭐 이런 데이터도 있지만, 그거는 너무 세부적인 것 같아서 그거는 넘어가고, 아 그리고 이제 주요 제가 보고 있는 뉴스페이퍼들의 주요 뉴스들을 좀 짚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로 봐야겠다. 이거로 중국의 SMIC, 아까 말씀드린 SMIC가 8.87 billion chip production line in Shanghai를 만든다 그래요. 그러니까 8.8는 거의 한 9조? 9조 정도, 10조라고 할까요? 10조 원의 지금 칩 프로덕션 라인, SMIC의 칩 프로덕션 라인을 만들고 샹하이에 만든다니까 엄청난 투자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자체적인 좀 프로덕션 라인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이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이 SMIC가 이제 중국에서 가장 높은 세미컨덕터 그 회사잖아요. 거의 중국의 국영 반도체 기업인데, 확실히 자기 자국의 라인에 힘을 많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뭐 미국도 많이 하고 미국이랑 중국이랑 많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자수 그 자율적인 그 시장이랑 그 시장의 테크 파워를 갖고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이게 가장 미니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반도체의 생산량은 있어야 돼요. 그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지 최소한 글로벌 리더의 그 격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은 미국이랑 이걸 경쟁을, 미국이랑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미래를 가기 위해서는 좀 필수인 방향이어서 지금 SMIC한테 힘을 많이 넣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계속 저번에 저번 영상에서 얘기했던 그 타이완, 대만 얘기 텐션이 좀 계속 심해지고 있어요. 계속 이제 미국이랑 그 알라이들은 중국을 좀 프레셔 하려고 그러고, 지금 이게 슈가가 이제 내려가잖아요. 스텝 다운 하니까 새로운 프라임 미니스터 캔디데이트가 한 두 명이 주요 캔디데이트가 있는데, 그 두 명이 좀 미국이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 프레셔를 주는 거가 맞다라고 지금 좀 밀리터리 스텝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뭐 간단하게 이런 거를 공유해야 되나? 이런 거는 관심이 없으실 테니까. 네. 그리고 아까 뭐 본 거 몇 개 있는데, 뭐 디디 추싱이라고 중국에서 라이드헤일링 서비스 있잖아요. 미국의 우버 같은 거. 뭐 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거의 공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소리로 들려요. 저도 이제 많이 들어가서 보지 않았지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솔라 본드 디만드가 엄청 올라간다고 얘기되고 있는데, 네, 이런 거는 다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종료하기 전에, 오늘 벌써 거의 한 30분 얘기했는데, 이거는 투자에 대해서 그 아까 책에 대해서 이제 책에서 제가 좋은 멘트들을 좀 적어놨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게 몇 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읽는 책이어서 좀 편하게 읽으면서 했는데, 제가 좀 꼭 공유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공유드리면, 일단 처음 거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떠냐면, 여자 그 투자를 하기 시작한 20대 대학생이 투자를 시작한 그 여자가 어떤 할아버지, 엄청 갑부 할아버지, 투자하는 갑부 할아버지를 만나가지고
둘이 대화를 하면서 그 할아버지가 이 여자를 키우는 스토리고, 그 여자가 거기에서 감명받은 거를 좀 이제 적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게 좀 가상의 인물이겠죠. 가상의 인물이고, 여자는 실질적으로 뭐 일본에서 이렇게 좀 일하는 여자고. 근데 거기에 써 있는 게, 성공하기 전까지는 성공하기 전까지 실패는 전부 성공으로 이어지는 과정일 뿐, 설령 잘 안 될 때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 최고의 결과를 안겨줄 거라 확신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공하기 전까지 실패는 전부 성공으로 이어지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워런 버핏이 얘기했던 게, 수익이 날 때까지 가지고 있다. 물론 그걸 100% 물론 워런 버핏도 수익이 안 나면 탈탈 털고 나왔죠. 근데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성공 전까지는, 그 전에 저희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는 너무나 많은 게 있는 거고, 프로페셔널 투자자들 아무리 전업으로 한다 그래도 프로페셔널 투자하는 사람이랑 우리가 경쟁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제 그냥 같이 하려던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사이트를 저희가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활용하면서 커야 되는데, 읽어야 되는, 또 이제 봐야 되는, 그리고 이제 귀를 열고 있는 정보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성공하기 전까지 실패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실패에 대해서 타격을 많이 받지 말고, 이거는 당연하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성공에 가는 그냥 과정일 뿐이다 라는 게 너무 저한테는 위로가 됐어요. 위로가 되고, 예전부터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지만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거는 여기 적지 않았지만 이 마인드셋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이 책은. 근데 저도 가장 중요한 게 마인드셋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마인드셋의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저는 운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운이 좋고, 돈 버는 능력도 있고, 그냥 나는 운이 있고 나는 부자가 될 거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여기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라고 할까, conscious mind랑 unconscious mind가 있는데, 내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생각 패턴이랑 내가 인지 못하고 있는 생각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인지 못하고 있는 생각이 뭐 95%, 이거는 뭐 정확하지 않겠지만 95%고, 내가 인지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한 5% 정도, 이렇게 잘 때 얘기를 많이 하죠, 이런 거는. 근데 그 정도인데, 하여간 내가 내 입으로, 아니면 내 자신한테 자기를 좀 프라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운이 많다, 나는 뭐 부자가 될 거다, 이런 거를 계속 마인드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내 몸도 그쪽으로 이제 빌드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막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저도 단어를 상당히 중요시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언변이 그렇게 화려하지 못해서, 또는 이제 말이 잘 안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관리를 해요. 말하는 단어들이 안 좋은 단어들, 부정적인 단어들을 일부러 빼요. 일부러 빼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나의 기분이 좀 저조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안 만나요. 안 만나고, 뭐 그런 얘기들, 부정적인 얘기들을 하는 뭐 유튜버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안 듣고. 그래서 늘 긍정에 살고, 이제 좋은 얘기, 물론 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할 수 있죠. 뭐 저한테 성장이 될 수 있는 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얘기는 좀 다른 사람을 인용하고 싶어요. 누구였지? 어떤 헐리우드 스타였는데, 나에 대해 문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명어로 얘기했지만, 나에 대해 문제가 있으면 전화를 해라. 만약에 내 전화번호가 없으면 너는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엔 충분히 친하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는, 친한 사람한테 이런 네거티브 피드백인가, 아니면 좀 조언 같은 거를 받지, 그리고 그렇게
조언한다고 해서 뭐 안 좋은 얘기 하는 사람이다 성장 이거는 아니고요. 이제 좋은 사람들, 친한 사람들 중에서 좋은 그 조언을 해주는 건 당연히 들어야 되는데, 나 모르는 사람들이 조언을 해주거나 안 좋은 얘기하는 건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상당히 좋아서 공유 드리고, 또 이제 이거는 이제 성장에 대한 얘기예요. 2차 함수처럼, 이건 제가 좀 줄였어요. 2차 함수처럼 1만큼의 노력은 낮은 효율로 되돌아오지만 처음에는 이거 좀 잘못 썼네요. 2차 함수처럼 처음에는 1만큼의 노력이 낮은 효율로 돌아오지만 역치라는 지점을 넘어서게 되면, 돌파하면 100의 노력이 1000이나 만의 성과가 되어 나에게 돌아온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하는 노력이 보이지도 않고, 노력이 우리가 100을 줘도 1밖에 안 나올 수가 있고, 모든 게 그렇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효율이 안 나오고, 공부도 처음에 하면 효율이 안 나오고, 어떤 아티클을 볼 때도 효율이 안 나오고, 새로운 거를 보면 이게 힘들어요. 힘들고, 뭘 시작하든 힘들고, 독서 같은 것도 요즘에 마지막 몰입? 저 책 읽어서 속독을 요즘에 하면서, 그래서 어제 책 한 권을 그냥, 물론 쉬운 책이었지만 그래도 이걸 오늘 끝내야겠다 해가지고 다 읽었는데, 그런 노력을 하는 게 힘들고, 힘든 거는 다 알아요. 하지만 그 힘든 거를 누가 뭐 알아줄 사람은 없어요. 그냥 본인의 고독으로 인해 가지고 혼자가 열심히 하고 해야지. 그냥 속도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부자라는 골에 가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부자라는 그 목표가 있고, 그 목표로 가는 데는 천천히 가도 되고, 좀 힘들면 좀 천천히 가도 되고, 좀 쉬어 가도 되고, 아니면 좀 더 컨디션이 좋으면 빠르게 가도 되고,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방향성은 전체적인 방향성만 맞으면 돼요. 그 목표 의식을 가지고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니면 좀 쉬면서 그쪽으로 갈 수는 있지만, 이 가는 거를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가는 거를 멈추지 않고 계속 가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1만큼 보는 거로 100만큼의 그 이해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수익으로 바로 이게 도와진다라는 아닌데,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빨라지고, 투자하는 것도 훨씬 이제 성과도 좋아진다, 이런 얘기니까. 처음에는 뭐 힘들 수가 있어요. 처음엔 당연히 힘들죠. 근데 이게 재밌는 거 아닐까요? 저는 오히려 처음부터 쉬우면 재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배우는 게 있고, 뭔가 좀 힘든 게임인 것 같은데, 내가 혼자 하기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투자라는 서비스가 아니라 투자라는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회사에 들어 있어가지고 내가 혼자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뭐 언제든지 퇴사를 할 수가 있다. 언제든지, 그러니까 뭐 잘릴 수도 있고 퇴사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정년이 보장이 되지도 않고, 정년이란 것도 지금 말도 안 되잖아요. 정년이 뭐 한 60, 70인가요? 아니 정년이 80이라 그래도 지금 뭐 120살까지 뭐 산다 그러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그것만 하다가 일만 좀 하다가 나중에 30살, 40살, 물론 120살까지 안 산다고 그래도 100살까지 산다고 그래도 뭐 2, 30년 그냥 놀고,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투자 쪽으로 하고 있는데, 좀 뭐 힘든 거는 많아요. 힘든 거는 많이 있고, 저만의 고충도 있고, 뭐더 나았으면 좋은 것, 좀 어떤 부분에서 좀 더 개선이 됐으면 하는 생각도 많은데,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으로 딱 적은 게 이거예요. 부자로 가는 길은 결심과 행동의 반복이다. 이게 마음에 들었어요.
물론 이 세 개가 다 마음에 들었지만 부자로 가는 길은 결심과 행동의 반복이다. 그냥 머리에 상상만 있으면 안 돼요. 결국에는 투자를 할 때 나에 맞게, 스타일은 다를 수가 있어요. 스타일은 다른데 나에 맞게 내가 이거 투자 좋아 보이는데, 그러면 어 옛날에 그 뭐지, 어떤 미국의 좀 유명한 장관이 있었는데 30-70 룰이 있었어요. 30-70 룰.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30% 이하면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 30% 이상, 31%, 32% 정도의 정보력을 가지고 있을 때부터 이제 움직인다. 그런데 또 70% 이상이면 그거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30에서 70 사이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정보력이. 그러니까 너무 내가 과하게 정보가 많을 때는 오히려 계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빨리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이랑 100도 내가 평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 내 서브젝티브한 마인드에서 내가 지금은 정보가 너무 부족해. 지금은 너무 정보가 계속 부족해. 아니면 너무 많아서 헷갈려. 근데 이제 투자를 할 때도 결국에는 조금 더 빨리 움직여서 자리를 선점하는 게 투자의 게임이잖아요. 내가 좀 더 좋은 자리에서 남보다 미리 들어가 가지고 선점해서 남들이 이제 돌아올 때 손은 잡고 올라가고 있지만 나는 이제 좀 더 좋은 자리에 있는 거죠. 네. 그 머니 게임처럼 머니 게임 요즘 웹툰 보시나요? 웹툰에 보면 머니 게임인가 있는데 다른 층인데, 그러니까 층은 올라가는데 층은 달이 있는 거죠. 저는 미리 자리를 선점하고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좀 바꿔야 되지만, 그러니까 먼저 더 잘 올라가니까 결국에는 좋은 자리를 선점하고 있는 게임이고, 그거를 선점하는 거를 배우려면 결국에는 결심을 해야 되고, 내가 결심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행동을 해야 돼요. 상상만 하고 있으면 돈이 벌 수가 없고, 뭐 주위에 뭐 재밌는 거 많아요. 뭐 액수를 늘리고 뭐 사업은 한 7가지인가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그 머니 스트림은 한 7개, 8개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재밌는 책인 것 같아요. 재밌는 책이고 참 잘 읽었고, 책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책을 좀 더 계속 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이제 시작한 게 마지막 몰입이라는 책이니까, 저는 이제 광고 받는 거 아닙니다.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돈 다 사가지고 다 사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재밌어요. 마지막 몰입. 짐 퀵.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책방 가면 거의 앞쪽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분이 유명해요. 유명하고, 요즘에는 좀 이런 한 5년, 6년 전에 유명하던 테드로 뜨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테토크로 좀 떴어요, 다들. 그러니까 테토크에 뜨는 사람 중에서 이 사람, 저 요즘 사기꾼이다라는 얘기 들은 사람들 몇 명 있는데, 이 친구는 그렇게 많이 안 듣고, 사이먼 시넥이라고 이런 사람들이는 요즘에 좀 사기꾼이라고 많이 듣는데, 영상이 너무 길었네요. 40 몇 분짜리네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재밌는 책 읽으면, 다음에 지금 읽고 있는 책은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간추려야 될 것 같아요. 간추려야 될 게 너무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수수료 얘기한다 그랬다. 수수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끝낼 뻔했네요. 수수료 얘기를 간단히 드리면, 증권사마다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계속 이벤트를 하고 있어가지고 해외 매매 거래하는데 뭐 할인을 준다. 그러니까 새로운 고객들 위주잖아요. 그럼 기존 고객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기존 고객이었는데, 저는 삼성증권을 좀 메인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삼성증권 사람마다 다르지만 전화를 하면 협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협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걸 몰랐을 때는 기본 수수료인, 지금 삼성증권이 기본 수수료가 다른 데보다 세요. 0.25%예요.
해외 매매 수수료가 0.25? 0.25예요. 엄청 세잖아요. 그래서 거래할 때마다 엄청나게 많이 뜯기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데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물론 저도 뭐 매도 매수할 때 저는 그 1, 2%는 크게 생각 안 하지만 계속 할 때는 이제 당연히 그게 빌드업이 되고 큰 돈이 되는 게 보이니까 요번에 계산해 봤는데 0.25% 뜯기는 게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0.25%에 전화했더니 협의를 해가지고 수수료가 확 낮춰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벤트 하는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있어가지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잘하면 이제 환전 수수료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한번 전화해 보시면, 물론 삼성증권만 아니라 다른 기존 투자자들, 기존 증권 사용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존 고객들을 잃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벤트는 말을 하되 이제 기존 고객들도 수수료 이런 걸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게 해주자. 그런 의지에서, 좋은 의지에서 그냥 기존 고객들 다 안 해주는 게 살짝 좀 마음에 안 들긴 한데, 자동으로 안 해주는 거는 좀 마음에 안 들긴 한데, 뭐 그거는 이해는 됩니다. 돈을 벌어야 되니까 좀 당연히 돈. 네. 그래서 알아야 돼요. 이것도 다 지식의 파워인 것 같아요. 이런 걸 다 체크업을 하고 해보면 왜 나는 안 되지? 그러면 이미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솔루션들이 해결된 거 아니에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왜 나는 기존 고객이고 나는 여기서 계속 오래 썼는데 왜 나는 수수료를 안 받지? 이런 불편들은 이미 해소가 됐으니까 그런 생각들은 늘 하시고 수수료 할인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거의 50분 영상이네요. 상당히 오랜만에 거의 한 50분 영상을 만들었는데 주말이니까 편하게 쉬시면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